제가 여러 가지 바꾸실 텐데 여기는 좀 천천히 오셔도 될지. 아니 제가 사실은 후보 지명 받고 청문회 전에도 와서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바로. 근데 그게 또 결정되기 전에 오면은 그것도 더 혼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마음은 사실 그때 바로 와서 인사 올려야지 하고 있어요. 아까 들어오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작년에 그때 그때가 최고위원 하실 때인가요? 예, 그때 최고위원 할 때 우리 원장님 기억을 해주시는데 약자의 눈이라는 이제 장애인 대표로 그때 이제 약자의 눈 대표로 같이 오셔가지고 그때 그 장애인 분들을 같이 모시고 와서 그분들이 이제 교통 이동 이동에 불편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이라든가 이런데 좀 원활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. 그때 사실 부탁을 드리러 온 것이 그 서울 지하철에서 늘 시위하는 분들 있잖아요. 그분들 문제를 좀 해결하는데 정부에 아무래도 교계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아서 총리한테 말씀 좀 잘해주시라고 해서 그때 해주셨어요. 그래서 나중에 총리 면담도 했는데 이제 그 총리는 가시고 제가 이제 이제는 아마 취임사에서도 그때 사회적 약자를 한 분도 남기지 않고 다 구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공직자의 시작을 하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굉장히 불교적인 가르침하고 너무 부합되고 우리 불교에서는 그 지장보살이라고 합니다. 지장보살. 지장보살은 미물들까지도 다 중생 구제되기 전에는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라는 서원을 하신 지장보살인데 내가 총리님 그 말씀 듣고 우리 불교계에서는 괴람되지만 불교계로 봐서는 지장보살이구나. 제가 전에 원장님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인도 4대 성지를 다 다녀본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때 굉장히 특히나 처음 깨달으셨다는 보리수 있는데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.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. 근데 거기 갔을 때 한국 관광객들 불자들을 우연히 뵀는데 저한테 불자시냐 그래서 제가 불교는 잘 모르지만 사람마다 불심은 있는 것 같다고. 지장보살은 아예 본인이 다 구제하기 전에는 하지는 않았어요. 중생이 다 구제되기 전에는 자기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라는 소원을 하실 정도로 지장신앙이 지금도 많이 그야말로 자비죠. 어쨌든 참 지난 날을 생각하면 할 말이 굉장히 많을 것도 같습니다만 그래서 어제도 제가 대통령님께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한 7개월 동안 국난을 겪으면서 그래도 이제 국민적인 그런 집단지성 그리고 지금 생각하면 더더욱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하구나. 그래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그래도 잘 이렇게 국민들께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물론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총리님도 이게 큰 몫을 하셨고 또 역시나 그 몫을 하는 데에는 국민들께서 또 받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부분도 있고 빨리 이렇게 상처가 아무는 아직도 지난한 그 기간이 남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국민들의 마음 또 그동안에 또 반대쪽이나 또는 다른 쪽에 있었던 그 국민들까지도 잘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러면 곧 우리나라가 정말 그게 최고의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국민님께서 그야말로
예각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오늘 의도하고 그런 건 아닌데 지난번에 처음엔 파란 넥타이 그 양을 냈다가 그 다음에 빨간 넥타이를 냈다가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아무 넥타이나 내도 별로 색깔 때문에 신경을 안 쓰이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왔는데 제가 오다 보니까 이게 약간 녹색 넥타이예요. 그래서 오늘 딱 이렇게 화합을 상징하는 그렇게 제가 인사드려올 때 이제는 어떤 색을 해도 그 색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저는 결국 종교 특히 이제 불교를 포함한 우리 사회의 어떤 지도적인 종교가 종교로서의 의미도 있고 그 지도적인 의미도 있고 또 민간으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민간과 정부 또는 종교와 정부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한데 두 가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온 김에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는 제가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우리 불교는 제일 특색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호국 불교 맞습니까? 그래서 명산 대천에다 절이 있고 호국 불교 민족 그래서 요새 우리가 한류 문화가 뜨는데 다녀보니까 결국 문화 콘텐츠의 핵심에 곳곳에 이 불교의 역사와 문화와 숨결이 있고 그리고 곰곰이 보면 무슨 이수진 장군 영화에도 보면 다 승군이 나오고 그게 다 있잖아요. 아 이게 서산대사, 사면대사. 앞으로 이게 콘텐츠의 보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문화 차원에서도 잘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고 호국 불교의 가치도 살리고 하는 거는 저희가 불교계가 그걸 하는 데 있어서도 국가 차원에서도 상당히 더 관심을 갖고 이게 함께 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게 꼭 불교의 일만이 아니다. 우리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복원하고 하는 데 있어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어떤 작품이 나올 수 있는 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. 또 하나 제가 사실 오늘 좀 부탁 오면서 제가 뵌 김에 부탁드려야지 했는데 제가 승리되고 밥을 한번 근사하게 얻어먹은 데가 어디냐면 진관사 가서 저 사찰 음식을 잘 먹었어요.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부탁을 드린 데는 제가 지난번에도 왔을 때 제가 장애인들 관심이 좀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발달 장애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 가족들이 정말 힘듭니다. 정말 그 1년에 한 번은 발달 장애인 부모나 가족들을 쉬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저 혼자 먹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진관사 교수님한테 부탁드리기를 다음에 서울에서 발달 장애인들 한 100명만 모아오면 맛있는 밥법을 해주시고 템플스테이가 있잖아요. 그 부모님들 하루만 좀 쉬게 해주십사. 그러면 해주시면 제가 구청에 잘 부탁하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좀 비용을 함께 내서 그런 좀 발달장애인 가족 휴가를 한번 우리 사회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니까 지구관사에서 오케이 해주셨어요.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은 그걸 시작으로 해서 전국에 좋은 사찰, 템플스테이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해서 그 지역의 사찰, 대표적인 그 지역의 시장이나 군수가 함께하고 그러면 그게 좋으면 정부가 어차피 지원하는 것을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저걸 우리 사회의 발달장애인들 다 한 번 쉬고 부모들도 따로 쉴 수 있게 하는 그런 휴가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. 한번 제가 필요하다면은 정부, 지자체, 각 사찰들이 시합 같은 걸 해도 좋겠다. 그런 것도 시작해서 하나하나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고 이 세신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려고. 좋습니다. 예, 지금 그거는 뭐 저희는 항상 준비가 돼 있고 지금은 이제 꼭 발달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예, 모든 분야에 전체 장애인들 저희가 템플스테이에서 지금 현재도 1년에 한 8,000명 이렇게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발전시켜서 지금 장애인뿐만 아니라 마음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? 각종 사고나 이런 뭐 그런 분들 이렇게 해서 그걸 체계적으로 하고
그럼 그렇게 불교계가 그렇게 선도를 해주시면은 또 다른 종교에서도 도심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되면은 꼭 좀 예. 청을 드려야 되겠다. 예, 그렇습니다. 이제 그래도 제가 말씀 중에 그 저희가 종단에서 이제 제가 선명상이라고 해가지고 메디테이션 제가 완전히 그거에 예. 관심 가지고 제가 들었습니다. 예,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조금 이건 뭐 종교적인 뭐 기독교에서도 할 수 있고 어디 뭐 네. 어디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국민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거를 마음의 어떤 평안과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그야말로 그 사고 전에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충분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이게 이제 사회적 비용이 덜 들어 예. 결과적으로.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, 그리고 누구나 그거를 원하면 그 상담도 받고 또 템플스테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선명과 프로그램을 지금 좀 널리 보급을 좀 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그 공동 대표의장이니까 종교 수장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. 대통령님이 저한테 좀 이렇게 이걸 책임지고 해봐라고 명하신 것 중에 하나가 자살을 다운시키자. 네. 자살률. 너무 우리가 지금 교통사고, 자살, 사고, 뭐 폭격 이런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하여간 그렇게 불의의 목숨을 잃는 거는 좀 줄여보자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원인과 결과와 대책을 정리해보라고 하셨는데,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자살인데, 어제도 사실은 제가 그 이제 강구를 하려고 해서 제가 소리를 좀 봤는데,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못 죽게 할 거냐 안 죽게 할 거냐.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난간에서 떨어지는 거를 못 떨어지게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막느냐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안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마음을 없애는 것은 각 종교가 예. 이렇게 대표적인 종교들의 종교적 차원을 떠나서도 아까 말씀하신 뭐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도 있고 또 도심에 있는 데에는 또 교회가 역할할 수도 있고 해서 그렇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마음에 이제 어려운 분들도 돕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걸 시작해서 더 나은 여러 가지 이제 문화적인 역할도 할 수 있고 아까 뭐 호흡불교의 그런 문화적인 협력도 할 수 있고 해서 저는 이제 정부 돈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기가 그렇습니다. 어렵잖아요. 정부와 국민의 재정과 또 교계의 협력으로 풀어가야 되는 것 같겠다. 저희는 이재명 정부는 그런 민간과 이렇게 정부와 행정이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협력 국정 운영 방식을 좀 지향을 해보려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예. 아까 이제 뭐 K문화, 전통문화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제 약간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한국 불교 역사가 1700년 됐지만 그 속에서 이제 어떤 정신적인 그런 것들이 다 스며들어서 이제 물리적인 문화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됐잖아요.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 종교적인 그러한 형평성 문제 때문에 오히려 전통 문화적인 것이 이제 규제받고 견제받는 역차별적인 현상이 벌어져요. 그러니까 그걸 꼭 불교다. 그러니까 총리님 말씀하신 대로 불교다, 뭐 이런 종교다,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나라 민족 문화 역사 속에 스며들어온 전체 전체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보물국보가 거의 한 60% 차지합니다. 불교 문화재가. 근데 그거를 꼭 불교다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따져서는 안 되거든요. 차별 역차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고 예.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